인더 광고. 그래서 지금 드린 분석본 요거에 있는 박스에 있는 주제 제목 잘 판단하시면서 요거 빈칸 추론 가능성까지 잘 챙겨주시고 집에 가서는 아까 선생님이 드렸었던 생지문 있죠? 그 생지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도 해가면서 내가 진짜 이 아무 필기가 안 돼 있는 것에 가지고 해석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고민 좀 해가시면서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도 풀어봐. 알겠지? 공부 꼭 하고 풀어보세요. 자, 20번 시작합니다. 오늘 네 지문만 간단하게 할게. 선수에 대한 팬의 상호적 의미. 이게 핵심 단어거든. 상호적 의무. 그러니까 여기에 reciprocal이라는 단어가 이제 안 들어가 얘들아. 본문에는. 근데 지금 주제에다가 이걸 써놓은 게 뭐냐면 reciprocal이 뭐냐면 내가 상부상조의 의미야. 내가 너한테 준 만큼 너도 나한테 줘야 하는 것. 그지? 서로 간에 같은 양을 주는 거. 그에 이제 상응하는 corresponding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이따 이 지문 안에 나옵니다. 팬의 상호호혜적 obligation, 의무. obligation도 의무, duties도 의무입니다. 뭐 운동선수들에 대한 상호적 의무, 팬의 상호적 의무. 상호적 의무라는 게 뭐겠어요, 얘들아? 선수가 나한테 주는 기쁨만큼이나 나도 선수들에게 같이 기쁨을 줘야 한다는 거야, 팬으로서. 오케이? 어제 축구 봤니? 어제 2대 0쯤 됐을 때 두 번째 골 먹고 나서 진짜 근데 심지어 두 번째 골 먹고 나서 좀 더 봤어. 더 봤는데 소파에서 어제 토요일 수업을 풀로 한 나로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소파에서 잠든 내 모습을 보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하지만 욕하진 않았어요. 정말 재미없다. 그 얘기 한마디 욕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뭐야? 아니 손흥민이라고 맨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만 줘야 돼? 아 우리도 손흥민한테 힘을 줘야 된다 이거야 팬으로서. 오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do 해라. 뭐만큼 해라. You would be done. You would be done. 수동태야 얘들아. You would be done by. 그러니까 대접받다라는 뜻이 돼.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네가 해라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장은 이 실제 문제 정답입니다. 팬은 선수에게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의무도 다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양FC 팬 있으세요? 안양FC 팬? 보라색 유니폼도 좀 사라 이거야. 나 마우스를 어디다 놨니? 응? 마우스가 왜 여기 있어?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사실상 모든 주제를 왜 이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fans는요, 팬들은 who are inclined to spend a lot of time. 여기까지. 미안. ing 띡. 여기는 괜찮나? 우리 spend 목적어 ing야. spend 목적어 ing. ing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다 이 말이야.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be inclin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고 있다는 것도 좀 유의해 두시고 be inclined to야. be disposed to, be prone to, be likely to 동사 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생각을 보내? thinking about. 자, be spend 목적어 ing니까 맞게 쓰였죠? 뭐에 관해서? what athletes owe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팬들. 그러니까 선수가 팬들에게 오는 빚지다, 갚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팬들에게 갚아야 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팬들은 뭐로서? 팬으로서. 선수들이 자기들 팬한테 갚아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거에 시간을 보내는 팬들은 본동사 여기 있죠? should also think about. 또한 생각할 겁니다. 뭐에 관해서요? The corresponding irrelevant obligations. 상응하는 무관한 의무. 그러니까 뭐에 대한 팬들이 might have as fans. 목적어 빠졌죠? 팬으로서 팬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의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필자는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야? 선수들이 너네들한테 팬들한테 갚아야 할 것에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무슨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 무관한 의무? 아니죠. 상응하는 의무가 이 글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corresponding의 핵심어인데다가 그 동의어 similar, equivalent, parallel, reciprocal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똑같은 의무, 동등한 의무. 패러렐도 얘들아, 패러렐이 무슨 뜻이야? 평행하는 이란 뜻이야. 평행하는은 두 선이 뭐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선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유사한 이란 뜻으로 쓰여. reciprocal은 아까 얘기했던 상호호혜적인, 상부상조하는 이런 의미고. 그의 똑같은 의무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 선수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래? 그럼 너도 선수한테 뭘 해줘야 될 의무를 생각해봐. 이 얘기인 거야. 2번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뭐에 대한 얘기야? 친구에 관련된 얘기가 갑자기 들어가거든. 그럼 이 친구에 대한 얘기도 앞에 팬과 선수와의 관계의 내용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속상해. 그러면 사람은 무슨 생각을? only 얘들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알겠지? 그래서 오직 뭐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what they are. 그들이 reluctant, entitled to receive에 뭘 받는지가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들이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꺼리는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으로서 해석이 되셔야 되겠죠. from 누구로부터? 자신들의 친구로부터 자기가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것에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없이 without ever giving moment thought to what they owe their friends. 자기네들이 지네들 친구들한테 갚아야 할 것에 대한 생각에 잠깐의 순간의 생각은 주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뭘 베풀어야지라는 생각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친구로부터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것에만 오로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본동사 어딨니? 얘가 본동사가 돼야 되겠다. being은 본동사가 될 수 없다. is put it mildly. 좀 부드럽게 말하자면 걔는 not a good friend. 좋은 친구는 아니야.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좋게 말하면 좋은 친구도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아니 친구라고 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하는 친구 어디 있어? 같이 상부상조 해야지. 친구들끼리는.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 친구, 야, 넌 내 진정한 친구니까 나의 힘든 점 좀 들어줘 해서 막 그 감정을 쏟아내.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내 남친 때문에 여친 때문에 막 짜증나 막 해서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꼭 만날 때마다 난 그 얘기 꼭 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불평불만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친구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야.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계속 짜증만 베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어. 그건 뭐야 얘들아? 그 친구를 진정한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는 거야. 그건 친구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진짜 조심해야 돼. 그거. 지도 모르게 니네도 이제 가스라이팅 당한단 말이야. 얘가 또 불평불만 하겠지? 그럼 또 난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그런 의무가 필요 없어 얘들아. 알겠어?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넌 내 친구니까 무조건 나한테 베풀어. 이러면 안 돼.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팬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문장을 읽었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야. 그치? 아니 팬들 선수가 너한테 갚아야 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선수한테 줘야 될 거 생각해. 지가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하고 나면 걔한테 줄 생각은 1도 안 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야. 그치? 좋은 팬이 아니란 얘기겠지. 그치? 얘 무슨 연결사이더라? 추가 연결사.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야. 좋은 친구도 아니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팬도 어떤 팬? only think. 그 또 부정표현. 오직 생각해. 뭐에 관해서만? What athletes owe them without ever thinking about what they owe to athletes.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오직 생각해. What they athletes owe them. 선수가 팬들에게 갚아야 될 것만 생각하는 팬. 또 똑같은 얘기네. 뭐 없이? 생각하는 것 없이. 뭐에 관해서? What they owe to athletes. 팬들이 선수들에게 갚아야 될 것에 관해 생각하는 것 없이 지네가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하는, 갚아야 될 것만 생각하는, 선수들이 갚아야 될 것만 생각하는 그런 팬들은 본동사 여기 있잖아. have, fance가 주어니까. 그지? have failed to take fan-athlete relationship. 팬과 선수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한다? 실패한다. 어떻게? all that seriously.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만 이기적인 거잖아. 왜? 그러니까 팬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앞에 친구가 아닌 것처럼. 아이, 속상해.
딴 거 없나? 젖은 거. 그래서 as in, 자, 뭐뭐처럼이란 뜻이야. merely every area, every other area of human life. 인간 삶에 있어서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처럼. 그러니까 뭐 스포츠와 팬뿐만 아니라 뭐 그치? 선생 학생 관계든 그치? 뭐 어떤 관계든 뭐 무슨 모든 분야에서 whatever 그치? 가수와 어떤 팬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처럼 whatever, however 요거 좀 주의합시다. 복합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 whatever 같은 경우는 얘들아 첫 번째 뒤에 불완전한 패턴의 문장이 와줘야 된다가 첫 번째야. 오케이? 그래서 이 whatever부터 그 불완전한 문장의 패턴까지가 첫 번째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whatever와 불완전한 문장 사이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 그것도 좀 유의하세요. 지금 나온 모양이 딱 그 모양이야. 그럼 명사로 해석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들아? 어디 있을 때 명사라고 판단해야 돼? 선생님이 항상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동사 앞, 뒤나 전치사 뒷자리를 우리가 명사 자리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명사로서 뭐라고 해석해?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뭐든지라고 해석해. 든지라고 해석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 친구가 부사로 쓰일 때는 어디 있어야 돼? 문장의 앞, 뒷자리에서 배경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배경 역할. 오케이? 그러면 배경 역할. 얘가 배경 역할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오케이? 부사로. 그러면 얘가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는 첫째는 자리로 판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 however 같은 경우는 그러나가 아니라 however 뒤에는 형용사 부사 물론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그래요. 형용사 부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 패턴을 쓰고 있어. 하지만 품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어. 해석은 또 어떻게 해 얘들아? 부사로 쓰인다는 건 이 위치가 어디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문장 앞, 뒤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이거 판단 되게 중요해 얘들아. 알겠어? 해석은 또 어떻게 해 얘들아? 해석은 주어가 아무리 형용사 할지라도 주어가 아무리 부사하게 동사 할지라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 자, 이 둘의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뭐야? 첫째, 품사 판단이 돼야 돼. 니네 한번 볼래? 이거 봐봐. 완전한 문장의 패턴이든 불완전한 문장의 패턴이든 꼭 뭐는 있어 얘들아. 동사는 존재하지. 그럼 동사 덩어리까지가 이제 저기라는 거야. whatever, however 덩어리가 specialized fans may possess까지가 동사 덩어리지. 그지? 이해돼? 그런 다음에 뭐 보여 얘들아? are limited. 보여? 수동태 동사 보여? 야, 그럼 어디 위치에 있는 거야? 동사 앞에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잖아. 그러면 whatever냐 however냐? 얘는 명사가 되는데 얘는 돼 안 돼? 안 되니까 정답 뭐야? whatever. 완전 불완전 따질 필요도 없네 얘는. 그치? 이해돼? 그럼 든지로 해석해봐. whatever 명사가 나온 거야. whatever specialized fans may possess. 팬들이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어떤 특별한 권리든지 다 뭐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팬들의 권리가 뭐든지 간에 다 뭐야? 제한되어 있다. 뭐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어? 그에 상응하는 set of obligation. 상응하는 일련의 의무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팬들은 어떤 팬? Who never think about. 의주동이 about 뒤에 지금 필요하니까 의주동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들이 be better fans,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팬들은 심지어 뭐 하면서조차도 they confidently opine about the what athletes of them. 선수들이 그들에게 갚아야 할 것에 관해서 의견을 말할 때조차도
더 나은 팬이 되기 위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팬들은 are, 얘가 본동사죠. 거의 fulfilling their end of the bargain. 요게 이제 hardly가 정답이 되셔야 돼요. 거의 뭐 하지 않단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뭘 충족시키지 못해? 그들의 end of the bargain. 그들의 거래의 어떤 의무, 목적 같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와, 문장 굉장히 길었고요. 그죠? 정리 한번 해볼게. 봐봐. 정답은 다 체크되셨죠? whatever의 주어절도 굉장히 복잡했어. 그치? 그거 판단해 주시면서 이거 어순 잘 챙겨두세요. 시작합니다. 뭐처럼 거의 모든 다른 영역, 인간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처럼 whatever, however, special, whatever라고 했죠? 어떤 특별한 권리를 팬들이 소유하고 있든지 다 제한되어 있어. 뭐에 의해서? 상응하는 의무에 의해서.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팬, 뭐에 관해서 어떻게 그들이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팬들은 심지어 뭐 하면서조차도 그들이 자신 있게 선수들이 우리 팬들에게 갚아야지 라는 것에 대해 자신 있게 의견을 낼 때조차도 더 나은 팬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팬들은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래의 목적을. 여기서 거래의 목적은 뭐겠니 얘들아? 내가 선수한테 받은 사랑만큼 나도 선수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래를 했나 못한다? 못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받기만 했으니. 그러니까 박지성은 얘들아, 선생님한테 박지성은 깔래야 깔 수 없는 선수야. 걔는. 착해서가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당시 퍼거슨이 대단한 감독이었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최고의 세계 최고의 팀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주전으로 뛴다는 거. 심지어 한 게임은 주장으로도 뛰었었어. 우리가 손흥민을 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EPL의 지금 토트넘 상위팀은 아니죠 이제. 아무튼 그 유명한 팀에서 비싼 팀에서 주장 메고 뛴다, 1년을 주장 메고 뛴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진짜. 근데 박지성이 그거에 물꼬를 튼 거잖아. 진짜. 그래서 선생님의 20대 깔래야 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야? 박지성 유니폼도 사고, 그지? 그런 것도 해야지. 항상 좋아하고. 걔가 잘못해도 아니야, 잘못한 건 봐주면 안 돼. 깔래야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린 차범근이 어떤지 모르잖아. 나도 몰라. 차범근이 얼마나 대단해. 뭐 이게 자료로는 많이 봤는데 몰라. 경험해봐야지. 그러니까 선수에겐 뭐다? 상호적인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자,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21번. 텃밭 가꾸기와 생태계의 관계. 요거는 이 관계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 뭐냐면 생태계의 관계의 안정성과 인간이 그 생태계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생산성의 관계. 이 관계성의 대조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생산성을 높이면 생태계의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야.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는 건 그냥 냅두는 거야. 잡초가 자라든 그냥 동식물이 와서 걔를 먹든 말든 내버려두는 게 안정적인 거야.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려면 거기다 뭐 뿌려야 돼? 살충제 뿌리고 비료 뿌리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생산성은 높아지겠지. 근데 생태계는 어때? 잡초도 없어지고 막 못 먹게 하고 막 이러니까 생태계는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향, 생태계의 성향, 어디로 돌아가는? 안정적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 생태계의 성향. 다이내믹스는 역학이라는 뜻인데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태계의 환경, 즉 지속적으로 어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안정한 상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생태계의 성향. 그래서 텃밭 가꿀 때 채소 생산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잡초, 해충 제거 등으로 생태계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잡초 뽑고 막 살충제 뿌리고 하는 건 불안정한 거야. 근데 개입을 멈추게 되면, 그럼 여기서 개입은 뭐야? 잡초, 해충을 제거하는 거. 이게 개입하는 거잖아. 인간 생태계가 거기에 개입해서 뿌리고 죽이고 막 하는 거잖아. 그걸 멈추면 생태계는 어떻게 된다?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수확량은 대신 어떻게 했어? 줄어들겠지. 그지? 그 관계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The concept of ecosystem state. 자, 생태계 상태에서의 개념은 should be familiar to. 무엇과 익숙합니다. 뭐와 익숙해? Anyone with home vegetable garden. 그러니까 집에서의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익숙합니다. 이 사람은 생태계의 개념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집에서 텃밭 가꾸기 하는 사람들은 생태계의 개념을 이해한다. 익숙하다는 말은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 선생님 오늘 수업한 거 영상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오늘 수업 듣더라도 집에서 복습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와서 선생님한테 링크 요청하세요. 알겠죠? 아니면 숙제 문자에다가 링크를 내가 하나씩 이렇게 덧붙여 놓을까? 그것도 괜찮겠다. 그지? 숙제 문자. 보니? 숙제 문자 좀 봐주세요. 알겠죠? 자, 가든은 small. 여기서 이제 그럼 가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 가든이라는 것은 작은 생태계입니다. 어떤 생태계요? 자, that은 관계대명사, where는 관계부사니까 뒤에 문장 패턴 보셔야 되겠죠? 재배자들이 계속 유지하려 하는, 뭘 유지하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어.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정답 that이 되겠죠. 그래서 재배자들이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려 시도하는 작은 생태계입니다. 어디 안에서? In a specific state. 어떤 구체적인 특정 상황 속에서 재배자들이 계속 키우려고 애쓰는 작은 생태계가 가든, 텃밭이죠. 소위 말해, 즉 동격을 얘기해. 가든은 뭐야 얘들아? 최대화시키는 거야? 최소화시키는 거야? 과일이나 채소 생산을 최대화시키려는, 그치? 특정 상태 속에서 재배자가 계속 키우려고 애쓰는 상태가 가든이죠. 선생님 부모님도 한 조그맣진 않지만 조금 큰 텃밭을 하셔서 무슨 농사를 짓는 건 아니시고, 그것도 농사 짓는 거죠. 엄연히 얘기하면 좀 이렇게 좀 큰 밭에서 하시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신경 안 쓰면 바로 생산성 줄어듭니다. 고구마도 조금 심으시는데 신경 조금 안 쓰잖아? 그럼 고라니가 와가지고 고구마 줄기에 탁 뜯으면 이제 고구마가 안 커. 다 뜯어 처먹어가지고 동물들이. 그렇게 됩니다. To achieve this. 이 최대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배자들이 뭐 해야 돼? 거의 항상 개입을 해야 돼. 뒤에 전치사 있으니까 개입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 능수동 풀 때는 행위자가 그 동작을 직접 하는지 당하는지 해석부터 가시라고 했잖아. 그럼 재배자가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이니까 능동이 정답이 되셔야 되겠지.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재배자가 개입을 해야 돼. 어디 안에서? Dynamics of the ecosystem. 그 생태계에서의 어떤 역학 안에 직접 들어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재배자가.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배자들은 제거해야 돼. 원치 않는 식물들을, 어떤 원치 않는 begin to grow, 성장하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들을 제거하고 또 뿌려야만 해. 제거해야만 해. 뭘 뿌려? 살충제를 뿌리고요. fence up the paths. 밭에 뭐를 올려야 돼? 펜스를 올려야 돼. 울타리를 올려야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어순 잡아야죠. sto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순 잡아라 얘들아. stop 목적어 from ing.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이 from consuming the vegetables. 그 야채들을 어떻게 하는 거? 채소들을 먹는 거, 소비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펜스도 쳐야 돼.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첫째, 원치 않는 식물 제거, 살충제 살포, 펜스 올리는 거 전부 다 뭐라고 얘들아? 개입하는 거라고. 개입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생산성 올리려면 개입해야 돼. 다음 페이지. since가 이후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 since 이후로 아니고 뭐야? 때문에야, 때문에. 그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주절의 동사가 have pp 쓰이게 되면 얘들아 이후로야. 근데 have pp 아니니까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거야. since maximizing vegetable growth. 그러니까 채소 성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is inherently 본질적으로 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 for the ecosystem. 생태계 입장에서는 채소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불안정이기 때문에 재배자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게 실제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왔던 단어죠. 그렇죠? Keeping the ball on the slope. 경사면 위에다가 공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유지시켜 놓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경사면에다 공을 유지시켜, 이렇게 딱 잡아놓는, 키핑 해준다는 거야. 그럼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
쭉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야? 계속 뭐 하는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로. For high vegetable yield. 즉, 다시 말해, 더 높은 채소의 yield는 산출량이거든, 산출량. 그 산출량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경사면에다 공을 계속 유지시켜 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잡지 않으면 계속,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풀이 많이, 잡초가 많아지겠지. 그치? 그런 거. 개입을 안 하면. 그래서 개입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재배자가 스탑 ing 해버리면, 그러니까 멈춰버리게 되면, 이거 완전 반이어야 되더라. 스탑 ing는 멈추는 거고, 스탑 투 동사는 멈춰서 이걸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개입을 멈춰버리게 되면, 심지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멈춰버리면, 생태계라는 건 that small patch of ground, 작은 어떤 밭 같은 이 생태계, 밭이 will naturally begin to shift more. 어떤 상태로 돌아가? 안정적 상태로 돌아가겠지. 개입을 멈췄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계속 보셔야 돼, 이건. 그만큼의 안정한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생태계가 will begin to shift to 어디 쪽으로? 안정된 상태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이 네모칸 치 부분은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빈칸 추론 가능성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vegetables, 채소들이 may still grow.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랄 거야. But, 하지만 산출량 자체는 거의 어떻게 될 거야?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게 되겠지. 그치? 방금 얘기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개입을 멈추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 상황에서 채소들은 그래도 잘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잘할 거야. 하지만 산출량은 어떻겠어? 낮아지겠지. 그치? 개입을 안 하니까. 제멋대로 크겠지 뭐. 뭐 하면서 다른 식물들이 crowd out, 외우세요? 밀어내면서 그 채소들을. 그리고 야생 생물들이 뭐 하면서 그 농산품들을 먹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보존하다는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프로듀스가 얘들아 생산하다의 동사로 알고 있지만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우리가 농산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와 인간의 개입과의 관계성을 얘기한 글의 내용이 21번이었다. 자, 22번 가보도록 합니다. 22번. 자, 22번 보시게 되면 사회체계 속에서의 약속의 역할, 커밋먼트거든요. 이게 핵심 소재고요. 자, 주제는 뭡니까, 얘들아? Combining role of commitment in human social system. 인간의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약속이 하는 결합해주는 역할이야. 결합, combining role. 아, 그래? 약속은 뭐라고 얘들아? driving force라는 표현을 썼네. driving force는 뭐? 추진력을 얘기해. 추진력. 뭐를 결합해주는? 인간과 into social system을 결합해주는 driving force. 추진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과 사회적 체계를 결합해준대. 약속이. 니네도 그렇잖아. 일요일 오후 1시에는 뭐 하는 시간? 로키에 모여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 이게 우리끼리 한 약속이잖아. 아이, 표정 관리 안 해? 첫 번째 문제 들어갈게. 첫 번째, 수현이 왜? 힘들어? 힘들어? 모자가 잘 어울리네? 자, 여기 봐. 약속은 뭐야, 얘들아?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무슨 접착제? holding together. 딱 결속시켜주는. 뭐를? 특징적으로 인간의 형태, 사회적 삶의 인간의 형태를 딱 잡아주는 접착제 역할입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게요. 내지문. 자, 약속은 뭐다? 아, 사회적 삶의 인간의 형태들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 두 번째 문장 좀 올릴까? 약속이라는 건 약속은 만들어요. 개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요. 목적격 보어. 아, 그렇잖아.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도 우린 약속을 했으니까 일요일 1시만 되면 누구들이 오겠다. 아, 인덕원고 2학년 친구들이 오겠다라는 예측 가능을 하잖아. 그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약속이 됐으니까. In the face of 어떤 측면?
fluctuation, 동요. 그러니까 fluctuation이 이제 위아래 요동침을 이제 fluctuation이라고 하거든. 오르락 내리락을. 그 동요 속에, 동요를 직면하고 있는 것 속에서 in their desires and interest, 그들의 어떤 욕망과 관심 속에서의 어떤 그 동요의 직면 속에서도 행동이 예측 가능하게 된다 이거야. 아, 오늘 영화관 가기 싫다. 아, 일요일인데 집에서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수천만 번 들었을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니네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게 약속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동요, 아, 나 게임하고 싶어. 집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이런 거의 동요 속에서도 행동이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다? 약속이다. 약속이 만든다. 개인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이런 거 속에서. thereby ing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자, 인과관계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로 인해 facilitating, 용이하게 하다. interrupting, 방해해버린다. 뭘요? The planning, coordination of joint actions involving multiple agents. 그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함께하는 공동 행동의 계획이나 조정 같은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약속을 한다는 건 어떤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서 그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 즉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다 보니 그로 인해서 앞으로 조정이나 계획 세울 때 약속하면 편해지겠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어? 예측 가능하니까 계획 세우기도 편하겠네. 니네가 선생님하고 막 2주, 3주 동안 야, 너 이 시간 되니 저 시간 되니 하면서 우리 약속한 거잖아. 조절하면서. 그치? 계획 세운 거야. 자, moreover 나왔다 얘들아. moreover 무슨 연결사? moreover 무슨 연결사? 추가 연결사. 내용 추가. furthermore, in addition. 동의어. 그치? 아, 거기다 추가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 기꺼이 to perform actions. 행동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willing도 형용사야 얘들아. 그래서 willingly는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사람들을 기꺼이 수행하게 만들어. 어떤 행동이요? They would not perform. 그들이 하지 않았을 행동. 그렇지 않았다면 하지도 않았을 행동. 그렇지 않았다면 뭐 하지 않았을? 앞에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 뭐 하지 않았? 약속이 사람들을 기꺼이 수행하게 하지 않았다면 수행하지도 않았을. 즉 약속이라는 게 없다면 하지도 않았을.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 이거야. 니네 로키 영어학원에서 등록해서 선생님이랑 내신 공부하기 약속 안 했으면 집에서 뭐 했을 거야? 뒹굴 대다가 그냥 내일이 오늘처럼 오늘이 내일처럼 어제도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갔을 거 아니야. 약속이라도 했으니까 이 힘든 몸 이끌어내고 세수도 하고 씻고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잖아.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만드는 게 뭐다? 약속이다. 예측 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계획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약속이다. 약속의 두 가지 특징. 그래서 중간에 moreover 쓴 거야. 확인되세요? 오케이? 그럼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 잠깐만 그 전에 이거부터. 우리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보고 있잖아. 그지? would 동사 원형. 그럼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예원아 뭐지? 가정법에서 봤던 거잖아 우리. 그지? 그러니까 이 otherwise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가정법으로 변환해서 쓸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 옆에 한번 볼래? 만약 그들이 약속이라는 것을, 즉 약속이라는 것이 그들이 기꺼이 하지 않게 했다면, 즉 다시 말해 약속이 없다면, 이거 우리 중3 때 했던 건데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라고 if 생략하면 were it not for, 기억나? 그거야. 약속이 없다면 하지도 않았을, 수행하지도 않았을 그런 행동들을 기꺼이 하게 만드는 게 약속이다. 예를 들어, 자, 다음 문장. 자, 그럼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줘야 되겠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는 사례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택시 드라이버와 컨스트럭션 워커가 나오는데 돈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근데 이 돈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택시 드라이버도 건설 노동자도 결국 뭐야? 돈을 받는다, 이긴데 여기 핵심 내용은 약속이야, 약속. 하위 개념이니까. 택시 운전사가 클라이언트, 고객을 데려다가 트랜스포트 them, 그 고객들을 어디로 이동시켜? 그들의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시켜. 참고로 desired는 지금 명사 destination을 꾸며주고 있는데 명사가 바라는 게 아니라 바래지는 것이니까 PP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능수동은 왜 수동인지까지 판단을 잘 해두셔야 돼. 다시. 택시 운전사가 고객을 데려다가 그걸 원하는 장소로 옮겨줘. 왜? 약속했으니까가 나와줘야 돼. 오케이? 약속했으니까요. 그들이, 즉 누구야? 고객들이 are committed to,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뭐 하기로? 지불하기로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택시 운전사한테. Afterward for the service, 그 이송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나중에 그에게, 택시기사에게 돈을 지불할 것으로서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로 돈 받고 태워다 준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예시. And the construction worker, 노동자, 건설 노동자는 performs his job, 자기의 일을 해. Every day, 매일과 같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야. 왜? 예원아 왜? Because 뒤에 뭐 들어가야 돼? 그래 맞아, 약속했기 때문에. 집중해, 멍 때리지 마. 눈빛만 봐도 다 알아. 자, 뭐 때문에? 그의 사장, 고용주가 has made a credible commitment, 신뢰할 만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to pay her, 그녀에게 돈을 지불해. 뭐 at the end of the month, 매달 말마다, 월말마다 그녀에게 돈을 믿을 만한, 그러니까 월말마다 통장에 돈이 딱딱 꽂히니까 그럼 매일과 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credible commitment 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죠. credible commitment 했기 때문에, paying하기로 committed 됐기 때문에. 잠깐만, 그럼 여기에서 요거 봐봐. commit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헌신하다 이런 말이야. 얘 동의어 뭐야? contribute. devote to도 동의어야. dedicate도 동의어야. to는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야. 그래서 명사 나와야 되고요. 이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건 동사 모양으로 얘기하면 무슨 모양이 나와야 돼? 동명사 모양이 꼭 나와줘야 돼. 알겠어? 요거 명심해 두세요. 됐습니까? 이 4번 문장의 for example이 그 약속에 대한, 약속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안 보여? 수연아, 나 앞으로 여기 앉아. 우리 2번 강의실 할 때 니네 셋이 여기 잘 앉아있잖아, 다현이랑. 어디 글씨? 이거? 뭐라고? 수연 뭐라고? D-E. 아, 이게 CL인 줄 알았어? 디보트라고 읽었는데 CL이라고 읽은 거야? D가 아니라? 알았어. 쌤이 글씨 어떻게 쓸까? D를 어떻게 써야지? 쌤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나? 선생님 여기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 필기 마저 해. 이렇게 써야겠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5번 문장 봅시다. 실제로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 잘리나? 이렇게 가자. 실제로 방금 택시 드라이버 얘기, 건설 노동자 이야기. 실제로 앞에 했었던 얘기. 택시 운전자나 건설 노동자는 are willing to accept money. 돈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reluctant. 받아들이는 걸 꺼린다. 뭐로써? 보수로서. 오직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망 때문에, 다른 주체들의 네트워크망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특히 중앙은행 같은 네트워크, 다른 요소들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기로? taking various measures,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돈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지. 기꺼이.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주체들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고객, 나와 사장님, 고용주, 이 사람들과 약속해서 돈을 기꺼이 받는 이유는 나도 어딘가에 써야 될 돈이 있기, 약속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카드값도 내야 되고, 그치? 또 뭐도 내야 돼? 뭐 통신비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치? 이런 것도 내야 되잖아.
다른 주체들의 하나의 연결망과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이거 수일치 주의하세요. 이거 질문 많이 나왔던 부분이야. 그리고 be committe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be committed to ing에서 ing 하기로 약속되다. 수동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6번 문장에서 does를 쓴 거 보니까 이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의 인과 연결사는 앞에 있는 내용, 여태까지 했던 얘기 정리해 볼게. 즉, 사회적 object, institution, 예를 들어 drops money, government, scientific collaboration, marriage까지 와 같은 이런 다양한 대상과 제도들은 depend, 의존합니다. for 뭐를 위해서? 그들의 기원이나 시작 기원과 안정성을 위해서 뭐한다? 의존하게 된다. 뭐에 의존한다 얘들아? 약속의 신뢰성, 약속의 취약성. 야, 일하고 돈 받고 저기 뭐야 정부의 일이나 과학적 협력이나 심지어 결혼도 뭐야?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하객들아, 나 우리 평생을 약속할 거니까 다 같이 봐줘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에 뭐? 신뢰성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은 이 글의 주제 뭐라고 얘들아? 약속은 사회적 시스템을 뭐 해준다? 지탱해준다. 알겠어? 지탱해준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뇌 2단계 왜? 지집애도 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 자, 마지막 질문이다. 뇌 2단계. 우리 이거 단어 시험 볼 때 많이 그러잖아요. 구두 테스트 하면 딱 물어보면 쌤 잠깐만. 알아요. 말하지 마요, 쌤. 알고 있어요. 뭐지? 쌤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지랄. 결국 보여주세요로 끝나는. 그지? 소리로 외우셔요. 그건 뭐 때문이다, 얘들아? 지금 why야. 이 글의 핵심은 why야, why. 왜 뇌 2단계 기억 시스템 때문이다, 결국. 내가 기억은 나는데 기억이 안 나. 그건 뭐 때문이야? 여기서 말하는 familiarity와 recall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 두 단계 시스템 때문에. 자, distinction, 구별이야. between 뭐 사이에, 기억과 익숙함 사이에서의 그 구별. in the memory system, 기억의 체계에서 실제 정답의 주제였던 부분이었고, 뇌 two-tier memory system, tier라는 말 우리 알죠? 단계, 그지? 우리 뭐 familiarity와 recall이라는 단어의 두 단계 뇌 시스템이 있다. 뇌에서는 친숙함과 회상이라는 두 단계 기억 시스템이 작동하며, 친숙함은 그냥 본 적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야? 나 아까 5분 전에 암기할 때 그 단어 봤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야. 봤다는 기억. 본 적은 있어.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 회상은 뭐야? 그걸 다 기억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도 알고 기억하는 거야. 쌤도 겨울방학 때 니네 이제 이름 외울 때 되게 힘들어. 지금은 다 외웠어요. 지금 다 외웠는데 너네들 겨울방학 때 진짜 민망하잖아. 얼굴은 알아. 지난주에 봤던, 당연히 지난 시간에 봤던 애니까 알지. 얼굴은 알아. 이름 뭐더라? 그러다가 누구 딱 하면 이제 틀린 이름 되면 되게 민망하지, 쌤이. 그지? 걔도 쌤 뭐 이러지. 그래도 이렇게 시험 기간 전에는 다 외웁니다, 쌤도.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랑 똑같아. 만약 우리 뇌가 첫 문장 has already stored someone's face and name,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기억한 상태라면 왜 우리는 still end up, end up은 뒤에 뭐 나와야 하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 얘긴즉슨 투부정사 놓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end up ing 맞게 쓰인 거죠. remembering one, not the other. 하나는 기억하는데 not the other. 또 다른 하나는 왜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이 말인 거야. 그럼 여기서 one과 the other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얘들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뭐 face는 기억하는데 왜 name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one the other은 앞에 face 전자 또 되니까 former라고 대신 써도 되고요. 왜 former는 기억나는데 후자, 영어로 뭐죠? 후자는 letter란 뜻입니다. 철자 later 아니야. letter야, letter. 이 전자는 기억나는데 왜 후자는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방금 윗질문의 자체가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의 답은 뭘로 해줘야 돼? Because로 답을 해줘야 되겠죠. 방금 앞에서 한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왜냐하면 뇌 자체가 has something, 뭔가를 갖고 있어. 뭐? Two-tier memory system at work. at work가 무슨 뜻이 있어 얘들아?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자고 했지.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at work, 작동 중인 두 단계의 메모리 시스템의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하나는 뭐야? when it comes to도 전치사. 그래서 뒤에 동사 모양은 뭐? 명사나 ing 모양이 나와줘야 돼. when it comes to는 무슨 뜻? about의 의미. 선생님 빠르니? 말하는 거 빨라? 좀 속도 줄일까? 아 괜찮아? 그래? 나 지금 나 스스로가 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애들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막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가 괜찮다고? 선생님 충청도 사람이라 그래. 자, 작동 중인 두 개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에 관해서? retrieving memories. 기억을 회상시키는 데에 관하여 작동 중인 두 개의 기억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억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give rise to, 유발하다라는 뜻이야. 뭘 유발해? 흔하지만, common하지만 intriguing 하는 sensation이야. intriguing, 짜증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동의어 뭐 있어 얘들아? irritating도 있어. irritating, intriguing. 뭐 흥미로운도 되는데. 어쨌든 흔하지만 짜증나게 하는 감각 이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두 단계가 있다는 거. 뭘 유발해? recognizing someone. 누군가는 알아봤어. 하지만 not being able to remember who, how, or why, or what their name is. 그들의 이름이 뭔지,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왜 만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짜증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있잖아. 아, 쌤 저 알아요. 나 이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짜증나. 이런 거. 그치?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요. 이게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이제 친구 추천이 뜨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이름 되게 반가운 이름이야. 심지어 장현긍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선생님도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학창 시절 그것도 이제 초, 중, 고, 대학교, 그 군대 동기 선우임, 그리고 막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맞는 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지냈던 선생님 이름들, 이게 나중에는 분류가 잘 안 돼. 하도 많으니까 이게 장현긍이라는 이름이 딱 떴는데 되게 반가워. 근데 누구지? 되게 반가운 이름이야. 근데 누구더라? 동창인가? 군대 선임이었나? 동기였나? 막 이런 생각해. 이제 거꾸로 된단 말이야. 이름은 알아. 근데 누구더라?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왜 아는지, 그들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 그 안 나는 것이 언제 왜 발생되냐면 뇌 자체가 익숙함과 기억, 회상 사이라는 걸 뭐 시켜버리기 때문에 distinguish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differentiate라고 읽습니다. 구별해내기 때문에. 구별한다는 건 뭐야? 똑같이 두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아니 뇌가 리콜만 할 수 있다면 딱 봐서 딱 외겨, 딱딱 말할 수 있고 딱딱 끄집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뇌는 그러지 못한다고. 어떻게? 패밀리어러티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걸 다 기억해내는 리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시가 이제 더 명확히 말하면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To clarify, 더 명확히 말하면 익숙함이라는 것, 즉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왼절은 얘들아 해석, 얘 품사 뭐라고 해야 돼? 명사라고 해줘야 돼. 명사, 그치?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인지라는 것은 어떤 때이다? You encounter someone or something. 네가 누군가, 무언가를 마주쳤다. 우연히 마주치다. encounter, run into, come across. 이거 둘 다 동의어 체크해 주세요. 네가 누군가나 무언가를 마주쳤을 그때이다. 근데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거야. You've done so before. 이전에 그렇게 만나봤다라는 걸 네가 그냥 알고만 있는 그때를 우리는 familiarity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뭐 할 때이라고? 네가 마주쳤는데 알고만 있는 거야. 이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걸 알고만 있을 때를 우리는 familiarity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단어함기 기억나잖아. 아까 5분 전에 내가 저기에서 앉아서 저거 봤어. 무슨 나오는지 봤다고. 그 본 것만 기억나는 거야. 그 뜻이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지? 그 뜻도 봤을 텐데. 그지? 하지만 beyond that, 그러니까 말 그대로 that이라는 건 뭐야? 네가 알고 있다라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you've got nothing. 네가 얻는 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봤다는 기억만 있을 뿐 얻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all you can say is the person is already in your memory. 이렇게. 여기 이제 대시 생략돼 있죠? is 뒤에 지금 주어 동사 있는 거 보니까. 니는 혹시 그 기억나?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오는 노래 혹시 아니? 이렇게 올이 주어로 쓰이고 절의 수식을 받는 주어가 비동사 뒤에 보어가 투부정사로 쓰였을 때 투는 생략돼서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올 때도 있다. 지금은 또 여러분들 대시 생략된 주어 동사만 보고 계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설명? 올 주어 동사는 그냥 주어가 동사한 것은 뿐이다라고 해석하면 돼.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노래 못 들어 혹시? All you need is love. 빰빠바바밤. All you need is love. 이거 들어본 적 없어? 괜찮아요. 이거 옛날 노래니까. 네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뿐이다? 아, 이 사람 이거 이미 in your memory. 내 기억 속에 있다. 라는 것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왜? 본 것만 익숙해서 기억이 나는 거니까. 그지? 근데 마지막 recall은 다 끝났어 얘들아. 딱 맞춰서 끝냈네. recall은 때이다. 회상은 어떤 때이다? You can access to. 이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뭐에 접근하다니까 왠지 전치사 to 써야 될 것 같은데 쓰면 안 되는 동사야. 그냥 access 다음에 목적어 바로 나오면 이 목적어에 접근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 reach도 거기에 해당되죠. 어디에 도달하다. 그래서 왠지 전치사 reach to 써야 될 것 같은데 쓰면 안 되는 동사. recall은 어떤 때이다 얘들아? 접근할 수 있을 때이다. 원래 기억에 어떻게 왜 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지의 원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이다. 그래서 그 장영근이라는 친구는 중학교 때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멀어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가물가물했던 거지. 즉 recall은 그런 거야. 다 기억나는 거고 인지는 여기 recognition에서 여기 recognition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familiarity, 익숙함 얘기하는 거야. 인지, 그냥 내가 봤다는 인지는 단지 그냥 flagging up the fact. flagging up, flag가 뭐야? 깃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어드벤처 게임, 마리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어디 끝판까지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죽으면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중간 단계 그 체크 포인트 같은 거 하나 찍어두지, 그치? 그럼 죽으면 이제 그 중간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그게 flagging up 하는 거야. 그 사실을 그냥 꽂아두기만 하는 거야. 어떤 사실이요? that, the fact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은 동격 대시 되겠죠. exist가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 존재하다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라서 동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which는 관계대명사라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냥 표시만 해두는 것이 인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내 지문 더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오늘 수업했던 거 마무리 잘 합시다.